안녕하세요. 세종스포츠영양외과 금정섭입니다. 오늘은 어깨 관절의 다방향성 불안정증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깨 관절의 불안정증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텁스라 그래서 즉 Traumatic Unilateral Broncholesion Surgery라고 하는 주로 편측의 외상성으로 발생하는 탈구로 검사 결과에서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하는 관절의 전하방 관절 와순 파열이 있으며 주로 수술로 이어지는 부류가 있고, 엠브리라고 해서 Atraumatic Multidirectional Bilateral Rehabilitation 그리고 Inferior Capsular Shift의 약자를 따온 건데요. 외상과 연관 없는 경우가 많고 관절의 앞쪽, 뒤쪽, 아래쪽으로 여러 방향으로 늘어나고 양쪽에 보통 같이 있고 재활이 우선시되며 수술을 고려한다면 아래쪽 관절낭의 이전술 및 관절낭 중첩술을 고려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엠브리에 해당하는 외상과 연관이 적고 여러 방향으로 불안정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방향성 불안정증은 체질적으로 유연성, 영어로는 Generalized Laxity라고 하는데 관절을 싸고 있는 구조물들이 체질적으로 잘 늘어나는 조직으로 되어 있어 유연한 정도가 보통을 넘어서는 경우 잘 발생합니다. 체질과 더불어서 팔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던지는 동작이 많이 필요한 스포츠를 하면서 더 심화되고 과하게 사용되어지면서 작은 규모의 외상이 누적되면서 또한 관절 주변에서 관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근육 등이 약해지면서 결국 어느 순간 통증과 동반된 반복적인 아탈구 아니면 탈구로 진행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유연한 관절을 타고났다고 해서 모두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절의 과도한 유연함은 증상이 없는 사람들 중에 13세에서 18세 인구 중 거의 한 50%에서 나타날 정도로 젊은 층에서는 비교적 흔한 현상으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일부에서 반복적인 어깨 관절의 과사형 혹은 외상과 연관되어서 탈구나 아탈구가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생기거나 불안정증으로 진단이 된 경우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체질적인 유연함에 대한 진단은 보통 브라이튼 스코어라고 해서 이 손가락 및 손목, 팔꿈치, 무릎, 허리의 운동 범위가 정상 범주를 넘어서서 늘어나는지를 보고 점수를 매겨서 판단합니다. 그림과 같이 새끼손가락이 90도 이상 과신전이 되거나 엄지손가락이 구부려서 손목에 닿거나 팔꿈치나 무릎이 이렇게 뻗었을 때 과신전이 돼서 거의 이제 일자를 벗어나는 그런 상태일 때, 허리를 숙였을 때 손바닥이 아주 쉽게 바닥에 닿는지를 판단해 보고 본인이 정상 범주를 벗어난 그런 유연한 관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경우에는 꼭 증상이 있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관리 등이 필요하니까 그런 이제 회전근개나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관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런 어깨의 다방향성 불안정증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어떠한 경우든 3개월 이상 어깨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에 내원해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진찰을 통해서 관절이 불안정한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들을 면밀하게 의사가 검토해야 할 것이고요. 이 다방향성 불안정증으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관절을 움직일 때 특정 동작에서 퍽 하는 소리나 아니면 두둑하면서 걸리는 느낌 등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런 것을 팝핑, 클리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관절이 들썩거리면서 생기는 소리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반복적으로 관절이 빠질 것 같거나 불안정한 느낌을 느끼게 되고요. 외상 후에 심해지기도 하고 스스로 관절을 탈구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유연한 관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다른 관절에도 무릎이나 팔꿈치 이런 식으로 불안정증이 지속되고 그걸로 인한 통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일단은 진찰을 통해서 다방향성 불안정증이 의심되면 관절 내 관절 와순 및 인대 등의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시행합니다. 관절 강내 조영제를 주입하고 나서 검사하는 MRA 이런 검사가 가장 정확하며 진단적 가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상에서 이 다방향성 불안정증을 가지신 분들은 후방 쪽에 관절낭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하방으로도 관절낭이 늘어나서 처지게 되고 관절 용적이 증가된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외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관절 와순 파열이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치료는
처음에 엠브리에서 얘기했듯이 AMBRI 중에 R이 Rehabilitation, 즉 재활이란 뜻인데요. 원칙적으로 재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통증이 심하다면 2차적으로 발생한 회전근개 주변의 염증이나 관절각 내 염증으로부터 약물이나 주사치료 등을 통해서 그것을 줄어들게 한 이후에 관절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재활을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어깨 관절을 안정할 수 있도록 회전근개 근력을 강화시키며 균형을 맞춰주는 재활을 우선시하고 더불어서 견갑골의 운동 이상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재활을 단계별로 시행합니다. 그 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1년이 소요될 수도 있고 증상이 좀 재활을 통해서 가벼워졌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좋아진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재활을 오랫동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탈구나 아탈구가 발생하고 통증이 줄지 않고 기능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는 결국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합니다. 수술은 늘어난 관절을 좁혀주는 관절낭 중첩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관절낭을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전해주는 하방 관절낭 이전술 등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관절이 늘어나면서 관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이 관절와 상완인대라는 관절 내 구조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소실된 거를 다시 모양을 바로잡아주면서 만드는 데 노력을 합니다. 불안정한 정도에 따라서 전하방 관절낭 및 후방 관절낭을 중첩술 동시에 고려하기도 하고 추가로 회전근개 간격이라 그래서 이 견갑하근과 위쪽에 있는 극상근 사이의 간격이 남들보다 이렇게 좀 벌어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부분도 꿈에서 닫아주면서 조금 더 관절을 타이트하게 해주는 그런 수술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수술은 환자 진찰 소견 및 검사 결과에 따라서 신중하게 그 범위나 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술의 목적은 늘어난 관절낭의 볼륨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거고 과하게 불안정한 정도를 줄여서 자꾸 빠지는 탈구 그리고 한 반쯤 빠졌다 들어가는 이런 아탈구가 발생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아예 관절을 새로 만들어서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주변 근육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관절 주변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단계별 재활을 꾸준히 해야 될 것이고요. 최소 6개월 정도는 재활을 해서 좋아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절이 좁혀지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종목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참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높은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술 전이나 후에 지속적으로 재활이 예후를 좌우한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이 관절경 수술의 기술 및 전문적인 재활이 필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스포츠 손상 및 어깨 관절에 대한 전문적인 수술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재활까지 모두 가능한 곳에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어깨 관절의 다방향성 불안정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체질적으로 과하게 유연한 관절을 가지고 있는지 다들 한번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만약 그러시다면 평소에 어깨 관절 주위의 근력의 균형을 잡아주고 관절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회전근개 근력 운동을 위 영상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관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